오늘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스 에딧이 업데이트가 돼서 변화가 생겼는데 저도 지금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을 설명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템플릿에서 아바타나 이런 기본으로 쓰이는 이 중간 크기 인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세이브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템플릿의 경우는 어떤 회전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이런 형태, 이런 거는 똑같이 모델러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거 조금 그런데 이렇게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조금 활용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얼굴을 뭐 왼쪽으로 돌리고 있게 시작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수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템플릿 안에서 조금 이런 기본 에셋에서 뭐 적당한 디자인만 수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색깔 정도만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모양을 이 정도로 수정하고 싶다 하실 때는 템플릿 안에서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건들지 않고 이 안에서만 수정을 하시는 게 이 에셋을 사용했을 때 오류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동작을 만들 때도 나는 이 기본 템플릿과 조금 다르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수정이 안 됩니다. 따로 이 파일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 상태에서 다시 홈으로 나가줄게요. 저장을 해주고요. 새로운 에셋 만들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파일명을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 화면에서 방금 전 그 저장했던 템플릿을 불러오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켈레톤에서 땡땡땡 점 3개 눌러주시고 위에 불러오기 룰 여기서 이 기본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만지다만 이제 그 상태로 이 템플릿이 불러와졌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 수정할 수 있는 요 메뉴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수정, 우리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응용해서 조금 더 나만의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불러와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복스 에딧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어그리 애니메이션에서 기존에는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꽉 차 있거나 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같이 줬을 때. 이게 0초에서 1초까지 지속된다 하면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띄엄띄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기 옆에 표시를 눌러주시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지션별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 회전값도 다 여기서 따로따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하면서 클릭을 하면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클릭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복사를 하고 싶다 하면 똑같이 우클릭, 카피, 원하는 곳에서 다시 우클릭, 페이스트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적응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기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모델링에서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모델러로 들어갈 수가 있죠? 구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 모양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 요거 선택 툴을 해서 한 번에 지워주시고 몸통을 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 모양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정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똑같은 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체 도구가 생긴 거는 편해진 것 같아요. 원 도구도 생기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더 편하거나 하는 점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Z 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요. 자, 이제 중간 사람 템플릿으로 만들어 볼 거는 앞구르기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꾸며줘야겠죠? 간편하게 운동복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바꿔줄게요. 연필 표시 눌러서 제 양도 똑같이 그냥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없애주시고, 약간 운동하는 사람 느낌으로 디자인은 대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정 앞머리 이렇게 내려서 학생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얼굴을 제가 다시 한번 세팅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다듬어 줄게요. 갸름해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적당한 느낌만 나게 할 거고, 그리고 이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볼륨 자르기로 이렇게 얼굴에 딱 맞게 잘라주시고, 피벗을 우클릭하면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피벗이라는 걸 중심으로 뭐 회전이 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목에 붙어서 밑에 부분이 중심이 돼야지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 회전축이 맞을 거니까 우클릭해서 바닥으로 설정하기 딱 하시면 알아서 중심 바닥에 이렇게 피벗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돌아가 줄게요. 이번에는 몸통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약간 이런 칙칙한 색깔의 나시 운동복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몸통을 더 늘려주고, 자, 이 부분은 살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전에 있던 이 얼굴에서 색상을 불러오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잠시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서 이 살색 요거를 우클릭 복사하기 하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안 쓰겠다 하는 팔레트의 색을 바꿔줘도 돼요.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방금 복사했던 이 색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바로 색상이 바뀌어졌는데 이번에는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엔터를 눌러줘야지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색깔 팔레트 누르고 이 전체 한 번에 바뀌는 페이스 도구 누르고 이렇게 살색으로 메꿔주시면 난닝구를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팔이 좀 너무 뒤에가 있으니까 좀 더 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 옷이랑 똑같은 색깔로 해줄게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는 색상을 복사하고 다시 크롭으로 잘라서 피벗까지 바닥으로 딱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저장 후 나가서 자, 점점 모습이 갖춰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벨리, 배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연필 표시를 누르면 위에 가슴이 여기까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색상을 방금 복사해왔던 이 짧은 나스티의 색상으로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쳐야 된다 그랬죠?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X축 미러링이 켜있기 때문에 양쪽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살짝 비치는 이 가슴의 너비만큼 복사를 늘려줄게요. 자, 옆에 통도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만칠해진 부분도 메꿔주겠습니다. 힙에서 이 부분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벨리 부분은 이 정도만 할게요. 뭐 허리를 더 여기를 좀 더 후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쯤 줄여주셔도 되고, 이 상태로 또 크롭해서 피벗이 바닥으로 설정하기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가주고요. 이 옆에 이 삐져나온 요거를 없앨까요? 이것도 뭐 디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거슬리니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딱 살색을 찍어서 다시 색을 바꿔주면 되겠죠? 저장해서 나가지고, 자, 그리고 이 닿는 부분도 다 지금 살색으로 만들 거잖아요. 아까 여기 살색 체스트에서 살색을, 자, 혹시 모르니까 이 스포이드로 여기 찍어서 이 색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우클릭 복사하기 가져오신 다음에 팔에 들어가서 여기 연필 모양 클릭, 스포이드로 다시 이 색을 딱 집은 다음에 이 색깔 자체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렇게 해서 엔터하면 이 위랑 똑같은 살색이 붙었죠? 그리고 좀 뭔가 팔이 지금 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체형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게 위, 이게 Y축, Z축, X축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피벗을 켜봐도 Y축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파랑 쪽이 Z축이고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리고 이 빨간 X축이 14개, 14개겠죠? 자, 이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그래서 생성하기 해서 블럭을 처음에 하나 이렇게 더해서 2대2로 맞춰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제 그때부터 양쪽이 똑같이 생성이 될 겁니다. 뒤쪽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팔을 좀 키워줄게요. 팔이 엄청 두꺼워졌죠? 너무 뾰족하니까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크롭해서 잘라주시고, 자, 이거는 피벗이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중심점에 어깨선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설정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0으로 맞춰서 중심을 맞추는 편입니다. 저장을 하고 나가줄게요. 그러면 이쪽 팔은 완성이 됐는데 이쪽 팔을 해주면 되는데 어디를 몇 칸 했고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팔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똑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라이트 암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왼쪽 팔에다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는 여기 옆에 요 네모 2개 딱 클릭하면 복사본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레프트 암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름 똑같이 써주면 에러가 나서 복수 에딧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원이라고 해서 복사를 해줄게요. 그러면 레프트 암 1으로 이 오른쪽 팔과 똑같은 팔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 레프트 암에 기존 팔 대신 새로 만든 복사한 요거를 이렇게 껴서 넣어주면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오른쪽 어깨에 맞춰서 우리가 피벗을 다 설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왼쪽 팔인데 오른쪽이랑 똑같은 피벗이나 위치값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모양이 이상하게 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추시면 돼요.
다시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이 반대로 지금 됐죠?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맞춰줬고요. 자, 이건 Z축 회전이고 이거는 Y축 회전, X축 회전이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돌려서 위치나 이런 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똑같은 방향으로 되면 안 되고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미러링이 돼야 되니까 Y축 뒤집기를 해주면 자, 이제 팔뚝이 각자 양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되돌아갈게요. 그리고 밑에 팔뚝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여기 살색을 복사해서 밑에 팔뚝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붙여넣기 해서 엔터 해주셔야 되고 이 어깨 부분의 비수위가 너무 얇죠? 이번엔 중심을 맞추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크롭을 해주고 너무 두껍게 된 것 같네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지우개 툴 누르고 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줄여줄게요. 적당한 두꺼운 팔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자, 그리고 여기도 방금 배운 것처럼 똑같이 이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원이라고 해주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서 바꿔주는데 지금 아까랑 똑같이 반대로 들어갔으니까 Z축 회전을 180도를 해주면 반대로 딱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굳이 이 플립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손이 조금 몸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데 조금만 이 정도만 키워볼게요. 하나만 더 해줄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리고 템플릿에 보면은 이 전 버전이 이렇게 안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페런트라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 이 파츠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안 묶여 있고 그냥 어깨 부분이 제일 부모, 그 다음 자식, 그 다음 자식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회전을 해주거나 하면 다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이 그룹 자체를 이렇게 한 번에 조절을 해주면 이 그룹에 차례대로 부모 자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파츠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팔뚝이 등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즈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여기까지 살색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 나시를 반팔티로 바꿔서 여기까지 똑같은 색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예시니까 그냥 이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테스트에 양옆을 한번 이렇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밑에 바지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힙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색깔 팔레트 선택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 밑으로 조금만 더 연장을 해줄게요. 2번 정도 연장을 하고 크롭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중심점에 맞춰서 피벗이 원래 피벗이 되어 있었으니까 새로운 것도 그렇게 해주고 중앙으로 설정하기를 눌러서 피벗을 중앙으로 옮겨주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허벅지들을 이 힙과 같은 색상으로 해서 반바지 입은 것처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서 색을 바꿔주고 그리고 허벅지가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피벗해서 이 높이
마지막에 12로 이렇게 맞춰주면 허벅지랑 이 힙이랑 딱 피벗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해주기 힘드니까 이 라이트 사이를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새로 만든 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발 부분을 살색으로 스포이드로 클릭해서 이 색깔을 복사를 하고 이 밑에 다리에 붙여주면 되겠죠? 다리를 그냥 이렇게 얇게 하셔도 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중심점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겹쳐져 있으면 지파이팅이라는 그 노이즈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긴 남색이고 여기는 살색인데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파이팅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 해결책으로는 이 살색이 이 위에 부분에도 조금 더 이렇게 이 허벅지 부분은 이 정도는 남색, 이 밑에 부분은 이 밑에랑 똑같은 색을 맞춰줘서 같은 색끼리는 이렇게 겹쳐도 지파이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색을 입혀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했지만 조금 그거를 생각해서 색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살색, 이 살색 종아리 부분을 복사를 해서 허벅지에 이 밑에 종아리와 닿는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을 아래 다리와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같은 색이 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위에 올려서 조금 더 짧은 반바지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굴벅지를 여기를 아예 이렇게 옆에를 잘라서 굵게도 맞춰줄게요. 다리가 여기 연장선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무릎인 것처럼. 다른 부분도 그러면 제대로 수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는 남색이고 여기는 팥죽색이잖아요. 색이 다른 게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니까 이 위에 색상을 여기 이 정도까지 침투시키거나 밑에 바지 색상을 상의에 이 정도 서로 맞닿는 부분을 같은 색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배바지식으로 상의의 여기 부분까지를 이 남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위에 벨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겹치죠? 붙여넣기 해서 이 겹쳐지는 부분의 색상을 이렇게 해줍니다. 지파이팅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만 너무 얇으니까, 힙만 너무 얇으니까 옆에를 다시 늘려줄게요. 이 옆은 이제 여기를 20으로 대략 숫자를 좀 더 크게 넓게 바꾼 다음에 이 네모를 옮겨주고 가운데로 옮겨주고 양쪽을 블럭을 하나하나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피벗을 다시 중앙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피벗을 중앙으로 맞춰야 되는데 바닥으로 맞췄네요. 피벗을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간 배바지를 입은 것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색이 틴트를 해서 잘린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겹치지 않게 포즈를 페런트를 잡고 이렇게 해서 바꿔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색상이 서로 겹치는 일이 없도록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신발 색상을 여기 발목 위까지 올라오게 해서 같은 색상으로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이 살색을 여기 밑에까지 해서 슬리퍼를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줘도 해결이 됩니다. 네, 운동화를 신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흰색 운동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고 화이트업으로 해주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오면 안 되니까 대략 발목이 이 정도 오겠다 하는 위치로 피벗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복사해서
겹치는 부분에 색을 복사해서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흰색이 겹치죠? 이 정도 오는 하이탑 운동화로 변신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칸에 보면 하나, 둘, 세 칸까지 올라왔고 반대쪽도 이렇게 안 쓰는 색상에 색을 바꿔서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신발도 조금만 꾸며주겠습니다. 운동화 브랜드처럼 아주 살짝만 꾸며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신발을 복사해서 옆에도 신겨줄게요. 대략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한 거니까 템플릿 안에 각 템플릿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데 이 중간 크기 사람은 아바타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애니메이션 이렇게 될 때 색이 다른데 겹쳐져 있거나 하는 부분을 지지직거려서 노이즈 같은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다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마다 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다 하긴 어려우니까 지금은 애니메이션만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택 같은 것들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다 깔려있죠? 템플릿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따로 불러온 이유는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거였잖아요. 여기 옆에 신규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를 눌러주면 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뉴 0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눌러주시고 뉴 1 여기에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에 하나하나 동작을 넣어서 이제 연속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역줌을 이렇게 당기시면 더 짧게 초를 볼 수가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쭉 피시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앞구르기를 해볼 건데 갑자기 앞구르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동작으로 시작하는지 뭐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동작을 만들 때는 구글에서 앞구르기 동작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앞구르기 동작을 하는 이제 그 모션을 보고 관찰해서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약간 쭈그려 앉아서 손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벨리 패런트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그 벨리의 자식들이 함께 움직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패런트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인 벨리만 따로 모양을 바꿔주고 싶은데 이게 다른 자식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만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벨리 패런트로 가서 몸을 이렇게 숙여주면 전체적으로 이 벨리의 자식들은 다 따라서 같이 각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좀 많이 더 숙인 다음에 고개는 조금 앞을 보고 이제 매트를 봐야 되니까 들고요. 팔을 내려주는데 이번에도 패런트로 하나의 그룹으로 다시 묶여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한 패런트를 선택을 하시고 각도를 보시면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약간 휘어있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그룹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것도 이 포함 패런트로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안 익숙해서 자꾸 따로따로 제가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고 이쪽 팔도 여기 레프트 패런트로 가서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원래는 손을 앞구르게 하기 위해서는 피면 되지만 그럼 손 모양도 이렇게 핀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죠. 손가락 관절까지 다 하나하나 파츠로 붙여서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되고 지금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몸 동작만 해볼 거니까 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주먹 쥔 것처럼 하겠습니다. 고난이도 앞구르기가 됐죠? 저를 팔도 여기 패런트로 가서
레프트는 또 패런트가 따로 없고 바로 손이 연결이 돼 있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패런트로 해서 이렇게 가고 지금 보니까 길이가 다르죠? 여기 체스트에 회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주시고 다시 팔을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손을 짚을 때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지 않잖아요. 약간 구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 허벅지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그리고 이쪽 허벅지도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이 종아리가 반대쪽으로 구부러지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준비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부리다 보니까 바닥에서 몸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힙이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부모니까 힙을 누르고 노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앞구르기의 준비 자세가 됐어요. 손을 바닥에 짚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 전체를 꼭 이렇게 각도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도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세가 되겠죠?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자세를 만들 건데 여기가 1초, 2초 이렇게 가잖아요. 0.5초 정도에 몸이 이렇게 굴러서 힙이 위로 가고 얼굴이 이렇게 반대쪽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큰 동작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부분 변화들은 큰 동작이 끝난 다음에 세세하게 맞춰주는 편입니다. 먼저 이 힙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쓰면 안 되고 아까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힙이랑 머리랑 위치가 바뀌면서 얼굴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목뼈가 다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다치지 않게 넣어주고 아직 그 전 단계로 이런 위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고 그럴 때는 다리가 조금 펴있는 상태고요. 자세히 동작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거나 직접 해보시거나 이제 좀 더 쉽게 참고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위로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집어넣어주고 힙을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리고 자 내리면서 팔이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갔죠? 팔도 이 부모 이 부분에서 팔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파묻히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바닥을 짚는 이렇게 짚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위치만 잡아줄게요. 반대 팔도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할 경우 팔이 바닥에 안 닿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쪽 위로 솟기 전 단계로 만들어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좀 꺾이게 되겠죠? 바닥을 짚어야 되니까 여기도 손을 꺾어주고요. 그리고 팔을 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조금 각도를 조절을 할게요. 조금 내려서 이렇게 바닥에 닿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괜찮은 자세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갔어요. 옆에부터 자연스럽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짚고 팔을 꺾으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몸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면서 지금 바닥을 팔이 다 뚫고 가죠?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조금 이 뚫고 가는 이거를 이쯤에서 조금 위로 올려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걸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도로 하시면 될 것 같죠? 돌면서 손이 바닥을 쳐야 되는데 지금 붕 떠 있으니까 팔로 내려주고 그렇지만 돌면서 이렇게 팔이 쏙 들어가는 건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위로 올려주고 사이사이를 디테일하게 해주면 제일 자연스럽게 되긴 하는데 대략 중간중간 이렇게 뭐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만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한 바퀴 돌고 있죠? 팔을 조금 꺾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짚는 것처럼 해주고 수정을 다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등이 바닥에 닿아야겠죠? 이쯤에서 한 바퀴를 더 돌려서 등이 바닥에 닿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위치를 보면은 전 단계에서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 위치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바닥에 닿았을 때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허벅지를 감싸면 자연스럽겠죠? 먼저 허벅지를 조금 돌려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돌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고 다리도 조금 구부러지겠고 일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팔이 바뀔 거예요. 각도도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무릎을 잡을 것처럼 해주면 좋겠죠? 팔 꺾인 것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자세는 머리가 이렇게 바로 들리진 않고 조금 바닥을 향해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래 들지 못한 이 정도 상태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몸을 세우고 얼굴도 일으켜 볼게요. 일어나길 원하는 키프레임 시간대에서 힙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몸을 세우고 허벅지를 올려주고요. 종아리를 구겨서 쪼그려 앉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자세가 이어지면서 한 바퀴 돌고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앉는 것까지 연결이 됐어요.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서 안 넘어지게끔 하겠고 팔도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잡아서 균형을 잡겠죠? 각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팔꿈치로 다리를 감싸는 듯한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일어나서 쭈그리고 앉은 것까지 됐고 연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떼굴떼굴 잘 구르죠? 자 그러면 이 동작에서 앞구르기를 마무리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작 동작이랑 연결이 되면서 연속해서 구르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세에서 이 첫 자세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위한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마지막에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컨트롤로 선택을 해주시고 시프트를 누르고 그대로 끌고 와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복사가 됐죠? 이제 이 자세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다 해주셨으면 그 마지막 키프레임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제가 애니메이션 값을 준 데는 이 칸이 찼는데 아무 값도 안 준 것은 이렇게 빈 프레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를 누르면 여기 전체가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프레임을 쫙 다 완전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활용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